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떼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정성산 떼레비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썸네일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한국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북한 최령의 조카 일당의 검거 이후에 과연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때 지금도 기승을 부리는 중국 조선족, 중국과 연관된 보이스피싱의 현실, 과연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어떻게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매일경제는 올해 2019년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매년 4,440억, 그러니까 4,440억, 4천억, 야, 이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중국으로 송환되고 있으며 매일 보이스피싱 금액으로만 13억에 이르는 돈이 중국으로 송금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한국 국민들이 매해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는 인원만 연인원 5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야, 여러분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도 보이스피싱에 한번 당하긴 했는데 몇 년 전에 이 한국에서 매년 4,440억이라고 하는 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한다는 게 우리 한국의 이 경찰과 공권력, 기타 금융기관이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데도 이게 없어질 수 없는 그 이유, 그게 과연 뭘까요?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죽했으면 북한 최령의 조카 일당까지도 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됐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에도 한국하고 비슷한 보이스피싱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 뉴스와 같이 비교해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것 같아서 2015년 7월 8일에 보도된 중국 보이스피싱 인출범 북한 최령의 오촌 조카로 알려졌다라는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눈여겨봤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인출범이 북한 최령의 오촌 조카로 알려졌으며 이 보이스피싱의 주범자들은 이 최령의 오촌 조카로 알려진 오모 씨를 통해서 한국에서 약 3천만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을 하려다가 구속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와 공안당국은 당시 2015년 7월 23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서 3,93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로 오모 씨와 한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에 오 씨는 최령해의 오촌 조카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최령해 오촌 조카인 오 씨 등은 지난달 15일, 그러니까 2015년 6월 15일 오전 9시쯤 신모 씨에게 전화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된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하고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에 3,930만 원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한 것을 당일 낮 12시쯤 관악구 K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2015년 7월 8일자 뉴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범행 하루 전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해서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모집하면서 중국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해주면 수수료 5%를 준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이모 씨가 K은행 대포 통장을
신 씨의 돈 3,930만 원을 이체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2015년 7월 달에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범들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빼내려고 하는 걸 현장 체포했고, 체포해서 딱 보니까 그 범행을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북한 최령해의 오촌 조카인 오모 씨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최령해 집안의 근거지인 해이룽 장성 지둥현에서 태어났으며 지린성 연변에서 수산물 등을 가지고 북한의 대북 사업을 했지만 북중 관계 악화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거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령해 오촌 조카인 오 씨는 북한 최령해 부친인 최연 전 인민무력부장 여동생 최정혜의 둘째 손자라 알려졌으며, 최현은 김일성과 함께 중국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혁명 1세대로 김일성 독재 구축과 김정일 권력 세습에 큰 공을 세웠으며, 또한 김정은이는 최령해를 신임하며, 또 한마디로 최령해 일가의 후광을 받아서 이 최령해 오촌 조카가 북한하고 사업을 했다 요 보도인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그 최령해 오촌 조카가 연변의 그 해이룽 장성, 거기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오촌이니까 이제 큰 삼촌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빨치산 줄기다. 빨치산 줄기고, 이 오 씨는 북한 전력도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오 씨가 우리가 눈여겨본 거는 뭐냐면, 당시에 뉴스엔 안 나왔는데, 이 중국에서 이 오모 씨 하면 다 압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알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눈을 떴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당시 2015년도에 보이스피싱을 딱 시작했는데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기에 추방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보이스피싱 하면은 중국 조선족 혹은 이렇게 유명하죠, 보이스피싱은. 중국과 또 혹은 뭐 동남아에서도 하곤 하지만, 어쨌든 보이스피싱의 핵심은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검사를 사칭하거나 검찰을 사칭하거나 뭐 경찰을 사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제 7월 12일 데일리 NK에서 지금 북한판 보이스피싱이 권력기관을 사칭해서 자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고 어제 데일리 NK가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초반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태가 지금 북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100% 조선족이 가담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12일 날 데일리 NK가 보도한 지금 현재 북한의 신정 보이스피싱,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방송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데일리 NK는 북한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는데, 권력기관을 사칭하고 그 권력기관을 사칭해서 자금을 갈취하는 행위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우리 한국의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들이 12일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소식통에 전해준 사기 수법을 소상하게 밝혔는데, 평안북도 신의주에 거주하는 30대 사업가 똔주는 이모 씨로부터 지난 4월 30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그 똔주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한 사람은 시보안서 경찰서, 시보안서 감찰과 지도원인데, 당신의 이름, 하고 또 당신과 같이 사업을 하는 지인, 그 다음에 당신의 어머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가 위험한 상태다. 감찰과 지도원으로서 당신의 어머니가 위험한 상태니 빨리 북한 돈 300만 원
약 380달러, 3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시 보안소 감찰과 지동원을 보낼 테니까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위험한 상황이 무슨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다급히 자금을 마련하던 중 가까이 살고 있던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게 사기 아니냐? 라고 해서 간신히 그 사건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북한에서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의 현상은 한국이 보이스피싱 처음 등장했을 때 사용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며, 우리는 현재 스마트폰 등 전화기가 발달하면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찰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각도 북한하고 비슷하게 닮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지만,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공권력을 악용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자금을 탈취하려는 목적이 좀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실례로 신의주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40대 여성은 도 검찰서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도 검찰서에서 지금 당신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 압수영장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 살아남으려면 북한 돈 500만원, 약 630달러를 준비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겁이 난 이 여성 사업가는 수중에 있던 돈과 자기가 거래하던 업자에게 북한 돈 500만원을 빌려서 급하게 준비했고, 또 돈을 받으러 온 일명 신의주 평안북도 도 검사가 보낸 이 40대 남성이 가지고 온 체포영장, 검찰서 직원이라고 밝히고 그 명함에는 도 검찰서의 명판까지 찍힌 문서까지 딱 들고 가서 자기가 겁을 먹어서 북한 돈 500만 원을 선뜻 내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북한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전국을 휩쓸고 다니고 있으며, 법을 무서워하는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도 보위부나 또 도 인민보안서, 그 다음에 도 검찰서 이런 데서 전화가 오면 현재 똔주들은 겁부터 먹기 때문에 빨리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북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에 북한 최룡해의 조카인 오모 씨가 헤이룽 장성에서 태어난 오모 씨, 이 사람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다가 붙잡혔어요. 이제 그리고 전반적인 거는 여러분 1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한국이 4,440억 정도, 4천억 정도가 지금 보이스피싱 중국으로 매일 13억의 돈이 가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으로. 그리고 5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있는 이 한국의 보이스피싱 현주소.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제 막 시작한 보이스피싱.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족들이 가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선족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지만, 쉽게 말하면 북한에 친척이 있는 화교들, 그 화교들에는 이제 조선족뿐이 아닙니다. 한족도 있습니다. 한족.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돈벌이가 되니까 얘네들이 딱 눈을 돌린 게 바로 북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북한의 똔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민보안서거든. 국가보위부. 공권력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이렇게 치면 또 저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민보안성이나 국가보안성은 이 똔주들을 딱 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게 하나의 업적이거든. 그러니까 북한의 이 똔주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도 보안성이나 또 도 검찰청 직원이 가니까 당신 압수수색할 거야. 또 혹은 당신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기타 사유를 대고 이 보이스피싱이 시작됐는데, 저는 여기에 100%
한국에서 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익힌 중국 화교 내지는 조선족들이 가담되어 있을 거라는 심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새롭게 시작된 보이스피싱 실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이제 시작이에요. 보십시오. 이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북한의 보이스피싱 이제 시작이며 북한의 돈주들은 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가안전보위부나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자체가 얘네들 스스로가 이 북한 돈주들을 잡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서 돈주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돈을 뺏는 게 걔네들의 특기거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북한 최룡의 조카 일당 보이스피싱 체포 이후에 북한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북한판 보이스피싱의 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